선거에는 사전 컷오프를 거친 민주당 예비후보 2명과 현 고흥 군수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 군수와 접전을 벌일 민주당 최종 후보로 누가 공천될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허석 순천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적임자라며 재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수국가산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과 신호 위반 등 교통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동시간 집계보다 소폭 줄어든 3,686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여수에서 1,270명, 순천에서 1,460명, 광양 708명, 고흥에서 248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동시간 집계된 확진자 4,130명에 비해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위험군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의 먹는 치료제 신속 처방을 위해 담당 약국을 통한 원외 처방과 치료제 공급 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외에도 각 지자체 보건소에 선 공급해 즉시 원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가 확충됨에 따라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에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원외 처방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예비후보 2명과 현 고흥 군수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전 컷오프로 일찍부터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현 군수와 접전을 벌일 민주당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 군수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예비 경선을 통해 공영민과 박진권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번째 군수 도전으로 군민이 군수다라는 표어를 내건 공영민 전 기획재정부 부의사관은 공무원과 주민이 화합하는 고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영민 예비후보는 광주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고흥에서 나고 자란 젊은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는 박진권 전 전남도 의원은 거대 담론이 아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비 유치와 귀촌인의 융자금을 확대해 고흥의 가장 큰 현안인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농생명 치유 힐링 밸리 사업 등 전남도와 해수부 사업을 적극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민주당 예비 후보들에 맞서 무소속인 송귀근 고흥 군수도 고흥군 예산 5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스마트팜 조성과 국비 확보 실적 등 현직에서 낸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송 군수는 내년 5천억 원 규모의 고흥 예술랜드를 착공시키고 8,500억 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내 사전 경선을 통해 3명의 후보로 압축돼 경쟁하고 있는 고흥 군수 선거. 민주당의 최종 후보는 누가 될지, 무소속의 현 송기근 군수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이번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가 시민행복도시와 국제해양관광도시,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여수 최초의 연임시장이 돼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이어서 시청 별관 증축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문수 시전 간 터널 개설을 포함한 정주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순천시 조례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허석 현 순천시장은 바쁘게 보냈던 초선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기존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해 허석 예비후보자의 아바타와 시민 아바타가 참석한 가상 공간에서도 출정식을 열어 눈길을 모았습니다. 무소속 신홍섭 예비후보가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출마 준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신홍섭 예비후보는 오늘 4, 5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 부족과 한계를 인식했다며 이번 6일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재무, 문양호, 이용재 예비후보와 함께 무소속의 정인화, 문선용, 서장원 예비후보 등 모두 6명입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은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관련 내용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석유화학 장치 산업이 밀집된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생산액만 61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에도 대형 사망사고가 계속 터졌습니다. 때문에 여수산단 안전사고는 기업과 노조, 지역사회 전체가 늘 촉각을 곤두세우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층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책임지고 모든 인력 예산을 투입 결정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도 여수산단 사고와 관련해 경영층이 좀 더 관심만 갖는다면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장들과 함께 이 같은 산단 사고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로자가 다수가 한꺼번에 숨지는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산단에 있는 우리 석유화학 업종에 계신 경영 최고 책임자들하고 계속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 회피가 아닌 무한 책임에서 출발하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구성한 협의회가 산단 안전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산단 폭발안전사고 지역대책협의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사고 발생 2달여가 지났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사고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비용 축소를 유도하는 최저 낙찰제를 폐지해 안전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0에서 18도, 순천 8에서 26도, 광양 8에서 22도, 고흥 5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6에서 23도, 목포는 6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주말이면 낮 기온이 2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다 보니 오토바이 교통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양정은 기자가 경찰의 교통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심 번화가.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42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 이상 늘었는데 사망자는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가 늘어난 것도 오토바이 사고 급증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긴 하겠지만 점심시간을 앞두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함께 단속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경찰 단속팀이 교통위반 차량은 없는지 도심 곳곳을 순찰합니다. 잠시 뒤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에도 오토바이는 골목으로 달아나고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경찰에 5분도 안 돼 검거됐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선생님은 무면허 이제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진술서나 받겠습니다. 이게 생년월일 인도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저도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위반하셔가지고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신호를 어긴 차량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경찰청이 대대적으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남에서 2,0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단속도 대폭 강화하고 교육 홍보도 병행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 속에 최근 무면허와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로 인해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전기 케이블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미래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시민 10,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향후 공론화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수시와 박람회재단에 지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과정은 4개월이면 충분하다며 한 달 안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여 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달 동안 4차례 TV토론회와 2차례 여론조사로 시민들의 집합된 의견을 도출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전달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등 공공개발 시민연대 측에도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앞으로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어 주기적으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일선 학교에 오늘은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또 학교마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학교 현장이 준재난 상황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달로 예정됐던 일선 학교 감사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